네, 3월 달에도 이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제 2월 달부터는 조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방식을 조금 바꿔서 시도를 하고 있고, 이제 기초 많이 접하셨던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조금 이제 기초 처음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초 영상 드린 거에서 이론은 좀 듣고 오셨으면 좋겠고, 이제 여기에 연습장 같은 거 있으시면 하나 준비를 하셔서 기초 영상 보시면서 한번 따라 그려보셔도 좋고, 여기 오늘은 젠탱글 메소드라고 하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알려드릴 건데, 이쪽에 기초 패턴 연습하고 여기에다가 조합 버전을 같이 그릴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이제 알려드릴 게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제가 장애 아동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반야어나 시끄러운 소리가 한 번씩 막 들어와요. 아이가 막 와가지고 엄마 막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양해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제가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 있으신 분 기준으로 해서 사진 찍고 그 중에 한 분을 뽑아서 젠탱글 도구나 제가 이제 공예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제품들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는데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항상 수세미가 딸려간다는 거. 네, 그거는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수업 못 들으신 분들, 실시간에 함께 못 들으시면 이제 녹화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젠탱글 이제 재료 같은 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전용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용지는 이게 한 300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드로잉 용지 같은 걸 쓰시는 게 좋고 혹시나 이제 기초 과정에서 많이 하지는 않는데 물감이나 이런 채색 같은 거 할 때 물이 들어가게 되면 종이가 얇으면 울거나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두꺼운 거 좀 준비하셔서 쓰시면 좋고, 젠탱글 전용지는 한 300g 정도 되고, 이거를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이제 카톡방에 제 스토어에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준비물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소리가. 네, 들어와서 제가 꺼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많이 쓰는 도구인데 일단 종이. 연습지는 이제 내가 한번 따라 그려볼 거. 여기 있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전용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방 9cm 정도 되는 종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종이에 일반 종이에 그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획 설정을 9cm, 9cm로 정해놓고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내가 전용지를 구매하시거나 드로잉지를 잘라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펜은 요게 유성펜이에요. 그래서 사쿠라라고 하는 일본의 회사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저희 젠탱글 본사하고 제휴를 맺어서 요거를 이제 저희는 전용 펜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성펜이 왜 우리 네임펜 같은 거 보면은 잘 안 지워지잖아요. 또 물에 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존력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유성펜을 쓴다는 거. 수성펜 쓰면은 이제 물에 닿거나 하면 번지고 또 이제 나중에 유지력이 조금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수성펜은 안 쓰고 이렇게 유성펜 쓴다는 거. 그리고 유성펜도 보시면 여기 PN이라고 돼 있는데 PN이랑 이렇게 01펜. 전 지금 많이 달아가지고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지금 PN펜은 여기 끝에가 플라스틱 펜촉이라서 좀 단단해요. 그래서 힘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이나 뭐 성인분들, 시니어분들, 초보자들 쓸 때에는 요거 플라스틱 펜촉으로 먼저 시작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저 여기 끝에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조금 확대 버전으로 이렇게 얘는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숫자가 클수록 요 펜촉이 두껍거든요. 그래서 여기 끝에가 스펀지로 되어 있어서 얘는 조금 이제 물렁물렁하겠죠. 아무래도 펜촉이 플라스틱보다는 스펀지가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얘로 계속 그리다 보면은 얘가 요것처럼 이렇게 쏙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은 얘는 01펜, 10펜 거의 10배 정도 두께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쓰다 보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펜으로 교체하셔서 쓰시면 되고 일단 초보자분들이 쓰실 때에는 PN 같은 플라스틱 펜이나 아니면 있는 거 그냥 쓰셔도 돼요. 저도 지금 뭐 모나미 펜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그냥 한번 연습 삼아 그려보실 때는 아무 펜이나 쓰셔도 돼요. 그리고 연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암 넣을 때
그러니까 입체감 같은 거 살려줄 때 쓰는 그런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고, 요거는 찰필이에요. 찰필은 종이가 이제 이렇게 말려 있어가지고, 요걸로 이렇게 연필선을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풀어서 명암을 넣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얘가 없으면 이제 면봉으로 하셔도 되는데, 면봉 말고 뭐 키친타올이라든지 휴지라든지, 또 이제 젠탱글사에서 영상 보면 이렇게 손으로도 가끔씩 문지르거든요. 이렇게 좀 내추럴한 느낌 표현하실 때에는 손으로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설명 같은 거는 이렇게까지만 하고, 바로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연습장 같은 거 할 거는 제가 이미 썼던 건데, 예전에 저희 지금 젠탱글 논스톱 과정에서 쓰고 있는 수첩이었는데, 이게 몇 개가 남아가지고 연습지로 쓰려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거는 이제 되게 얇아가지고 그냥 그릴 때 좀 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젠탱글 메소드 8단계.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연습도 해보고 패턴도 그려볼 건데, 첫 번째는 이제 감사와 존중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감사도 하고, 이제 나에게 주는 우리 선물처럼 이 시간도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라고 하면서 나를 또 존중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단계에서는 보통 명상 같은 거 음악 들으면서 많이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음악 켜놓고 지금 녹화본 보시는 분들도 음악을 들으시면서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야외 같은 데서 혼자 있을 때 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모서리에 점을 찍는 걸로 시작을 해요. 우리가 흰색 종이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것도 이제 심리적으로 되게 좀 불안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면, 이 안에다 이제 뭔가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이렇게 점을 찍은 다음에는 바로 다음 단계가 테두리를 그립니다. 테두리는 이렇게 이 점을 찍어준 곳에 나만 보일 수 있는 얇은 흐린 선을 그려주는 거를 이제 이렇게 테두리 그린다라고 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스트링 그리기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다가 한번 연습 삼아서 그냥 여기다가 할까요?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자, 첫 번째 단계는 감사와 존중으로 시작을 하고, 두 번째 모서리의 점은 이렇게 끝에 연필선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이거는 이제 뭐 삐뚤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두리. 이 점을 연필선 그린 걸 따라서 위쪽에 테두리를 이렇게 그려주고, 이 안에 스트링이라고 하는 랜덤의 선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뭐 도형을 그려도 되고, 아니면 뭐 숫자 같은 걸 써서 내 맘대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랜덤 모양 이제 넣어주시면 이제 얘가 요 모양 이 바깥에 공간들이 되게 많이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다가 다섯 번째로 탱글. 이제 탱글은 이제 패턴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탱글링을 하시면 돼요. 이제 패턴마다 다 이름이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막 새로 생겨나는 패턴들도 있고, 기존에 있던 이제 젠탱글사의 100, 120, 160까지였나요? 아무튼 그 패턴들도 있고 하니까 너무 많은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다 그리셔도 평생 아마 다 못 그릴 수도 있어요. 계속 추가적으로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젠탱글 패턴을 이제 그리고 나면은 이제 명암이라는 걸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명암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아까 연필 있죠? 연필을 이렇게 연필선 넣고 찰필로 이렇게 풀어서 입체감을 좀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서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선 티가 많이 안 나지만 오프라인 가면은 이제 다 같이 모아놓고 모자이크라는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할 때 보면은 나랑 그림체 비슷한 분들도 많고 좀 내 그림 찾기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니셜이나 서명을 넣어주실 때 도형 아니면 이제 패턴 숫자 뭐 이런 거를 연상시켜서 여러분들께서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이름이 KEC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세 개의 단어가 다 들어가는 이제 그런 서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오늘도 그리긴 할 건데 가장 먼저 그리는 패턴이 크레센트 문이라고 하는 패턴이에요. 이 패턴이 이제 초승달 기반으로 한 패턴이라서 저는 이제 이 초승달 가장 처음 그렸던 이 초승달 패턴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 모양 전체가 K도 되고 E도 되고 C도 되고 하는 이제 이런 서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의미가 담긴 그런 패턴의 서명을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몇 번 오래오래 하신 분들도 이렇게 하나씩은 다 사인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동물도 그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만 그런 나를 닮은 그런 캐릭터? 그런 것도 귀엽게 많이 넣어주시니까 한번 개성 있게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처음과 마찬가지이긴 해요. 내가 이 시간에 이 그림 패턴을 그린 거에 대한 이제 감사의 시간이었다. 또는 이제 내가 그린 그림을 들고서 보통 이제 햇빛이나 빛에 많이 비춰보시면은 또 예쁜 이런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로 기초 시작을 할 거거든요. 이제 기초 패턴을 그릴 건데, 이제 첫 번째는 항상, 이제 제가 그리는 패턴 중에 하나가 크레센트 문이에요. 요거는 진짜 되게 많이 그려보셨어가지고, 이렇게 종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는 초승달 기반이에요. 초승달 닮은 패턴인데, 우리 이제 달이나 달 그림자 바깥으로 이렇게 갈무리라든지 아니면 그 바닷가나 호수에 돌 던지면 이렇게 돌이 이렇게 물수제비 뜨면 이렇게 가잖아요. 요런 걸 보면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만든 그런 패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초승달 같은 경우에는 뭐 초승달 바탕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종이 있으면은 테두리를 먼저 이제 그렸다라고 가정을 하고 반달, 초승달이어도 되고 반달 모양이어도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종이를 돌려가면서 내 손이 이렇게 움직이면 손이 꺾이면서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크레센트 문을 그려주는데, 자, 요렇게 먼저 그려주신 다음에 얘 모양 바깥으로 이제 기초에 제가 다 설명드렸을 거예요. 오라라고 해서 요렇게 반달 모양 바깥으로 테두리를 하나씩 추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만 하는 건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여기 위에다가 쌓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쌓다 보면은 저는 지금 좀 대충 그리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쌓다 보면은 옆에 패턴과 이렇게 선이 닿는 요 시점이 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쌓아주셔도 됩니다. 쌓아주셔도 되고 또는 지금 보시면 이 안쪽에 새로운 안쪽 모양이 생겨요. 그러면은 얘를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한 번 더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요런 크레센트 문의 패턴을 한번 여기 종이에다가 옮겨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전용지 쓰신 분들은 전용지에다가 한번 우리 점 찍기로 했잖아요. 점을 먼저 모서리에 찍어주고, 자, 이렇게 테두리를 연결해 주세요. 우리 전탱글 앞에 메소드 있죠? 여기에서 여기 스트링하고 크레센트 문 패턴 5단계까지 한번 여기에다가 그려볼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 안에다가
테두리 그린 안쪽에 스트링을 그릴 건데, 우리가 똑같이 공통된 스트링을 그릴 거거든요. 자, 지금 우리 테두리에서 3등분 정도 해볼게요. 이렇게 3개의 선을. 꼭 이게 다 같지 않아도 돼요. 그냥 비슷비슷하게만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3등분, 3등분, 이렇게 해서. 자, 요 가운데 있는 두 점 있죠? 두 점을 이렇게 반달.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또 돌려서 이렇게 반달. 지금 살짝 삐뚤어져도 괜찮아요. 어차피 좀 펜으로 덧그릴 거라서 어디는 커지고 어디는 작아지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손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다음에 얘를 한번 따라서 그릴 거예요. 자, 테두리 먼저 볼펜 선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시는데 이 바닥 있죠, 바닥.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가죽이라서 막 뽀드득 뽀드득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손입 이 면이 닿으면서 이렇게 뚝뚝뚝뚝 걸려요. 그래서 이 바닥은 웬만하면 마찰이 없는 좀 부드러운 걸 깔고 하세요. 이게 걸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이제 손이 불편하면 모양이 잘 안 나와요. 예쁘지도 않고. 이렇게 테두리 그린 다음에 안쪽에 요 크레센트 문처럼 생긴 여기를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를 반달. 그러니까 이 네 면의 중심에 반달을 하나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쁘지 않아도 괜찮고 이 굴곡 있죠. 곡을 더 넣어서 그리셔도 되고 조금 완만하게 그리셔도 되고 이거는 이제 본인의 취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다가 이제 크레센트 문을 그릴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요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크레센트 문을 자, 여기에서 크레센트 문 반달을 그려서 계속해서 오라를 쌓은 다음에 얘랑 만나게 같은 방향으로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거꾸로 이쪽에 반달 모양을 만드셔서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이거는 선택입니다. 자, 저는 이제 우리 이렇게 반달 모양 많이 해봤으니까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것도 여기에 하나 그리고 우리 면적이 크니까 요렇게 안쪽에다가 더 넣으셔도 돼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반달 안에 더 작은 반달을 추가로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자, 혹시나 이제 이 가장자리에 있는 먼저 넣었던 연필선이 나는 너무 신경 쓰인다 하시면은 요거 다 그리시고 나서 그래도 남아있다면 이런 거슬리는 연필선은 지우개로 지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니까 약간 이제 무당벌레 같지 않나요? 무당벌레의 그 등에 있는 그 무늬? 그래서 젠탱글사에서도 레이디버그 있잖아요. 무당벌레. 그런 식으로 또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거를 좀 모티브로 젠탱글 프로젝트 팩을 또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제 여기서는 그 모양 따라서 오라를 하나씩 그려줍니다. 하나 그렸으면 또 두 겹 계속해서 쌓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끝에 부분 있죠. 여기는 따로 안 그렸거든요. 요 세 개의 방향으로만 쭉 타고 가려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조정하세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로 이렇게 합쳐볼게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안쪽에 여기에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방법으로 똑같이 여기 나머지 공간들도 채워줄게요. 아마 제가 속도가 느려서 여러분들은 다 그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녹화본 보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이렇게 뒷부분으로 이렇게 옆에, 유튜브 옆에 누르면 이렇게 10초씩 건너뛰잖아요. 이렇게 조금 점프하셔서 건너뛰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한번 패턴을 그려볼 건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이츠 브릿지라고 하는 패턴인데, 이 패턴은 이제 젠탱글을 만든 두 분 있죠. 릭이랑 마리아가 어느 나라인지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레이싱 이제 경주 보러 가셨다가, 이렇게 레이싱 깃발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은 잘 못 그립니다. 이렇게 생긴, 체스판처럼 생긴 거 있죠? 깃발. 요런, 모양을 모티브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네모칸에 격자무늬 바둑판처럼 생긴 모양을 그려놓고 한 칸 건너뛰고 또 다시 색을 칠하는 이렇게 교차하는 방식으로 생긴 패턴이에요. 그래서 얘를 여기에다가 넣어볼 거거든요. 요거 넣어보기 전에 이제 여기에 또 하나의 패턴을 먼저 알려드리고 갈 건데 이제 티플이라고 하는 패턴인데 이거는 가장 많이 쓰이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제 그냥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데 크기에 따라서 이제 뭐 작게 그리셔도 되고 나는 좀 빨리 크게 많이 그리고 싶다 하시면 이제 크게 그리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다가 이 두 가지 패턴을 넣어 볼 건데 우리 크리센트문 먼저 그렸던 이 반달 바깥에 오라 하나씩만 추가를 해볼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이 방향이 내가 편한 방향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오른쪽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리는 게 편해요. 근데 저 말고 이제 반대로 이렇게 그리는 게 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리면은 막 선이 제멋대로 막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편하신 방향으로 이렇게 오라를 한 칸씩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음, 티프를 여기에다가 하나 넣을 거거든요. 한 줄을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티프를 넣기 전에 참 저거 나이트 브릿지를 먼저 넣을게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오라 그렸던 이 반달 위에 조금 넓은 연필로 먼저 하고 하셔도 돼요. 하다가 이런 폭 같은 게 잘 안 맞는 게 좀 나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연필로 먼저 모양을 따서 그려놓고 여기에서 위에다가 연필로 그려주시면 위에 펜으로 한 번 더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먼저 그려놓고 그다음에 펜으로 그리시면 돼요. 연필 선을 따라서 이 폭을 잘 보시면서 라인 따라서 이렇게 잘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그려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여기 그렸던 나이트 브릿지를 넣어주실 건데 어떻게 넣을 거냐면 자,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방법 얘를 크게 이렇게 나누세요. 그래서 여기를 한 칸 걸러서 한 칸 색을 칠하는 방법도 있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여기에도 이렇게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큰 테두리가 있으면 얘를 반으로 한번 쪼개 보세요. 쪼개서 칸을 작게 더 많이 이렇게 나눈 다음에 한 칸 걸러서 한 칸 색을 칠해주시면 이것도 이제 나이트 브릿지의 전체적인 모양인데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얘가 지금 원래 기본 패턴은 이렇게 네모난 격자에 들어가지만 우리 지금 전체적인 모양이 이제 곡선이니까 이 격자 무늬 자체를 곡선 따라서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한 번 더 안 나누고 그냥 이렇게 한 칸 한 칸 나눠줄게요. 이렇게 좀 커다란 버전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한 칸 걸러서 한 칸 색을 칠해주시면 되는데 이거 칠하다가 이제 지금이야 덜 헷갈릴 거예요. 그냥 바로 한 칸 떼고 이어서 색을 칠하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격자 무늬가 많은 경우 이렇게 여기에 그리는 경우에는 이제 색을 칠할 공간을 이렇게 점을 찍어두고 하시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안 틀린다고 이제 생각을 해도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색을 칠하는데 자, 만약에 나는 요 얇은 펜으로 여기를 다 칠하는 게 너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되게 답답했거든요. 이거 언제 칠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이건 나름대로 이제 칸을 채우면서 이제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게 불편하다 하시면 아까 제가 처음 도구 설명할 때 드렸던 이런 두꺼운 펜 있죠? 이런 거나 또 브러쉬 펜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 구비를 해놨다가 이렇게
공간이 난 좀 넓어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요럴 때 사용을 하시면 좀 편하십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색을 칠하면서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녹화본 보시는 분들은 건너뛰기나 잠깐 멈춰놓고 천천히 색을 칠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런 폭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제 이 모양은 이제 내가 어떻게 생겨 있는지, 나이트 브리즈 같은 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지금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지금 저처럼 꼭 요렇게 이 모양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촘촘하게, 길쭉길쭉하게 촘촘하게 있죠? 자, 이렇게 곡선이 있으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렸지만 이 사이를 더 많은 조각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칸 걸러서 한 칸 색칠하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그릴 칸이 좀 있으니까 한 36, 7분 정도까지 한번 색을 칠해 볼게요. 혹시 그리시다가 저처럼 이렇게 옆에 타고 넘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얇은 펜으로 다시 이렇게 보완을 해주시면 돼요. 색을 칠하면서 이 칸에 이런 넓이를 좀 줄이거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한번 칠하면 지워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젠탱글은 기초 과정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정답이 없거든요. 또 지우개도 안 쓰기도 하고, 네, 손이 가는 대로 그리시면 되는데, 하다가 틀렸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틀렸으면 틀린 곳에서 다시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걸 더 찾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시간상 조금 빠르게 칠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펜으로 칠하고는 있는데, 천천히 그리실 분들은 천천히 칠해주세요. 항상 이렇게 끝부분부터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습관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가운데에서 먼저 칠하는 게 더 편하다 하시면은 가운데부터 먼저 센터 잡아놓고 거기서부터 계산해서 이제 색을 칠하시면 되고 저는 항상 이제 끝부분부터 타고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심리적으로. 이 공간을 지금 저는 이제 여러 개 나눴지만 예를 들어서 난 진짜 많이 안 넣고 싶다. 칸을 넓게 넓게 넣고 싶다 하시면 뭐 두 칸을 하나로 합치셔도 되고 두 칸의 사이즈를 지금 여기 공간에 하나, 둘, 한 8개 정도 있다면 여기를 뭐 3개나 4개 정도 3등분, 4등분 하셔서 더 크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나이트 브릿지라는 그 패턴의 규칙성을 아셨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변형하거나 뭐 선 추가 변형 뭐 이런 거를 이제 싱글레이션이라고 하긴 하는데 저희도 이렇게 조합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씩 변형을 하기도 하고 많이 해보셨던 분들이라서 어, 조금 더 응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 색을 좀 칠했습니다. 자, 이렇게 칠한 다음에 이제 티프를 넣어줄 건데 여기에서도 이제 보통 같았으면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막 넣긴 하거든요. 이 가장자리에 이렇게 티프를 넣어서 이렇게 물결무늬로 테두리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 진짜 많이 쓰거든요, 제가.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세 번째 티프를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마지막은 아이고, 콜라보라고 하는 패턴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 콜라보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제 우리 릭이라는 요 아저씨 있죠?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요 릭이 만든 패턴인데 이제 이분이 뭐, 뭐 수도원 생활도 하셨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명상에 좀 일가견이 있다는 그런 분이기도 한데 건축이라든지 이런 쪽도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건축에 좀 이제 목재들 있잖아요. 나무들이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그런 더미들을 보고 이제 이런 홀라보라고 하는 패턴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홀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두리를 먼저 그려놓고 이 안쪽에 직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보세요. 그다음에 얘랑 방향을 뭐 같은 방향 하셔도 상관없고 다른 방향을 하셔도 되는데 이 선을 서로 부딪혔죠? 그러면은 이 뒤쪽으로 다시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젠탱글 교재 같은 거 책을 보면은 얘가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예를 들어보면은 비행기가 위로 뜨는 거를 이륙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내려앉는 거를 착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책에는 되게 번역이 좀 요상한데 이륙과 착륙이라고 얘를 설명을 해요. 이제 이 선이 떴다가 다시 내려오는 요런 거 있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륙과 착륙이라고. 그래서 선이 부딪히면은 이렇게 건너뛰고 다시 건너뛰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어주는 요런 얘를 한국말로는 이제 뒤로 그리기, 뒤로 그리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건너뛰어서 지금 뒤로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또 다시 이어지고. 이 뒤로 그리기가 저도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어. 이게 지금 뒤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입체감이나 구조적인 게 조금 저는 이해가 느려요. 그래서 이런 거 그릴 때 좀 힘들기는 한데 근데 여러 번 그려 보셔야지 또 이제 실력이 늘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요 홀라보를 여기 우리 빈 공간 있죠? 빈 공간을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빈 공간 안에 티프를 채워서 넣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이렇게 지금 요 사이사이 공간 있죠? 얘를 선을 하나, 두 개, 이렇게. 그냥 내 마음대로 손이 가는 대로 이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께, 두께 같은 것도 내 마음대로.
선 부딪혔으면 다시 뒤쪽에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끊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도 한 번 더 이렇게 왔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공간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도 뒤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구나. 또 얇은 선이 있을 수도 있고 두꺼워지는 선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방향이나 선, 길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내 맘대로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남아있던 이 모양 있죠? 흰 틀이 뭔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이런 게 아니고 되게 요렇게 띠처럼 요렇게 막 굴곡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헷갈릴 수는 있는데 여기에 내가 원하는 만큼 그리시면 되고 굵기라든지 이 선도 이렇게 저처럼 곡선으로 휘어서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휘어지는 곡선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이 안에다가 이제 티프를 조금 넣어줄 거예요. 근데 티프를 넣기 전에 보시면 지금 이거 콜라보가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 선들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 내가 그리기는 했지만 이 선이 이 선이 요 선인가? 요게 요렇게 두 개가 한 세트였나? 이게 헷갈리시면 이제 우리 요거 있죠. 연필로 먼저 색을 연하게 회색빛으로 먼저 칠해서 좀 구분을 하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뭐 필수는 아니고, 아, 내가 팁을 그리면서 좀 헷갈릴 것 같다 하면은 이제 드문드문 조금씩만 칠해서 몇 개만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색을 칠해서 만들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필선 넣고 찰필로 얘는 색을 칠하듯이 이제 명암이라기보다는 이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몇 가지만 색을 좀 칠해놨고, 아, 꼭 이렇게 연필이 아니라 색깔 있잖아요. 사인펜이나 색연필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그걸로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남는 공간들 있어요. 여기 틈 사이에 남는 공간들 있죠? 자,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아예 다 색을 칠하는 거예요. 까맣게. 이렇게 까맣게 색을 다 칠해도 되고 티프를 넣으실 거면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색을 칠하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넣었어요.
이렇게 포인트로 이 공간에 한 개씩 넣으셔도 되고, 두 개씩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좁은 공간은 뭐 하나만 크게 채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작은 거 있죠? 작은 거나 이런 걸 여러 개 이렇게 촘촘하게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변화를 주시면서 넣어보셔도 돼요. 이렇게 다듬으셔도 되고, 아, 하다가 이제 이 원이 너무 안 예쁘다 그러면은 여기 때처럼 전체적으로 싹 다 칠하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다 색을 칠하고 나서 혹시 이제 하얀 색깔 젤펜이라고 화이트 펜이라고 혹시 있으신 분들은 그걸로 콕콕콕콕 찍으셔도 돼요. 나는 이 원 티프를 예쁘게 동그랗게 그릴 자신이 없다 하시면 전체적으로 까맣게 칠해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얀 색깔 젤펜으로 또 칠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어, 상황이 되시는 대로 이렇게 저는 크게 크게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요게 느낌이 그, 왜, 검정색에 이렇게 티프를 넣어주면 뭔가 밤하늘의 은하수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게 예쁘기도 하니까 이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그러면 아직 오늘은 조금 늦게 끝날 수도 있기는 한데, 한 10분 동안 여기 좀 칠하고 올게요.
어느 정도 아마 다 그리셨을 것 같기는 한데, 자, 이제 여기에서 살짝 이제 포인트 같은 걸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부분은 제가 이제 항상 하는 거기는 하지만, 이제 동그라미를 길쭉하게 하나 그려서 한쪽 면은 조금 두껍게 칠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듯한 효과를 또 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펜에 필압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이 있으면 필압을 이용해서 이렇게 끊어지는 듯한 효과를 이렇게 조금 넣어주시면 이 나무 결 같은 느낌이 또 들어요.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 지금 우리는 이 가장자리에 다 티프를 넣어서 다 채워져서 티는 안 날 건데, 자, 이렇게 지금 홀라보 그렸으면은 밑에를 한 겹을 얇게 이렇게 오라를 해서 이 두께를 좀 더 표현을 해주셔도 되고, 또는 더 진하게 두껍게 한 번 더 터치를 하셔서 이런 식으로 더 강조 효과를 주셔도 돼요. 또는 이제 제가 이거는 한 번도 안 했었던 건데, 이렇게 끝에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점만 추가를 하시면 왜 바느질 스티치 넣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왜 가죽끈 있잖아요. 우리 가방끈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바느질 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응용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더 넣어주실 분들 있으시면은 더 추가적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살짝 이렇게 필압을 이용해서 한 줄만 넣으셔도 되고 여러 줄 넣으셔도 되고 요거는 자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뭐 예를 들어 뭐 사선을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 이제 명암을 넣어가지고 볼 건데, 자, 명암은 우리 맨 처음에 그렸던 요거 크레센트 문 안쪽 반달 있죠, 반달. 그래서 얘를 안쪽에만 넣어볼게요, 오늘은. 자, 이제 명암을 넣을 때 연필을 좀 눕히셔서, 연필이 뾰족한데 이렇게 그리는 거랑 이렇게 눕혀서 면으로 그리는 거랑은 나중에 풀었을 때 조금씩은 차이가 나요. 지금 얘가 전용지도 아니고 면이 얇아서 지금 티는 많이 안 나는데, 이렇게 세워서 그린 연필선은 조금 덜 풀리고, 이렇게 그나마 면으로 풀어야 조금씩 더 부드럽게 풀립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네 면의 요 안쪽에 연필을 이제 45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연필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 각도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은 이제 45도 각도로 연필 선을 넣어주세요라고 하거든요. 연필을 잡고. 저는 이제 요거 젠탱글사 전용 연필이기는 한데, 이게 2B 정도 농도가 돼요. 그래서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2B 정도로 사시면 되고, 연필 같은 거 있으시면 애들 것도 많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2B나 요즘에는 더 진하게 넣기 위해서 사비 농도로 또 이제 출시가 됐어요. 좀 된 시간이 낸 지는 오래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추가적으로 다이소 가시면 뭐 투비 연필이랑 사비 연필 정도 이렇게 구비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별로 저는 안 좋은 게 너무 작아요. 작아서 좀 오래오래 쓰실 수 있는 긴 거 있죠? 다이소 가면 있습니다. 그런 거 사두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찰피를 둥글둥글둥글 해가지고 안쪽에 명암을 넣으면, 이게 지금 바닥에 놓고 봐서 잘 티가 안 날 수 있는데 들어서 보시면은 얘가 밑으로 쑥 꺼진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비 정도 농도가 있다면 여기를 더 진하게 한번 넣어보세요. 지금 저는 압력을 더 줘서 앞에 더 진하게 그리기는 하는데, 얘가 까매지면 까매질수록 더 밑으로 푹 꺼지거든요. 여기를 더 진하게 해서 풀어주시고, 나는 이쪽 안쪽까지 더 깊이 넣고 싶다 하시면은 이 면적을 더 넓히시면 됩니다. 얘를. 그래서 퍼트려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만 해도 이미 입체감이 많이 티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나이트 브릿지 그렸던 여기 라인 있죠? 얘는 이렇게 하얀 부분만 넣으시면 되거든요. 가장자리. 그리고 여기 안쪽. 그러니까 여기 크리센트 문의 바깥에 오라 안쪽 있죠? 바깥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나이트 브릿지는 여기 테두리 양쪽으로 이렇게 두 줄 넣으시면 돼요. 얘도 위아래로 풀어주시면서 가운데가 하얗게 나타나도록 선이, 그래야 입체감이 확 살아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튜브 같네요. 우리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배, 배 바깥에 붙어 있는 그 구명용 조끼 튜브? 튜브 같이 생겼네요. 갑자기 보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약간 뭔가 바다가 생각나는 패턴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 두 개 넣었고 또 두 개 더 한번 넣어볼게요. 네, 아마 다 넣으셨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혹시라도 나는 이 튜브 같이 생긴 요 나이트 브릿지 바깥을 더 튀어나오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 가장자리 바깥 있죠, 여기? 여기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한번 제가 넣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시고 나는 여기까지 넣어서 더 강조로 띄워주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까지 색을 칠하시면 돼요. 요 느낌하고 요 느낌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명암을 더 추가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홀라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안쪽에 그림자 조금 생길 거니까 여기다 좀 넣어주고, 그다음에 우리 사물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사물을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여기 양쪽에 그림자 생깁니다. 지금도 제 손이 이렇게 위에 있는데 이 바닥 여기 지금 보이세요? 여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사물의 밑바닥에 이렇게 가장자리로 선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자를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있으면은 여기 양쪽으로 그림자가 생기는데 얘를 이렇게 일자로 많이 풀으시긴 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시라고 이렇게 양쪽으로도 같이 퍼뜨려 주기는 합니다. 이렇게 사물의 맨 위에 있는 사물의 양쪽 아랫부분에 그림자가 생긴다. 그리고 여기 교차되어 있는 이 선들 아래쪽 여기랑 여기도 생기고, 얘도 위에 요게 있으니까 요거의 그림자가 이 아래에 생깁니다. 이렇게.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게. 그리고 이 튜브 같이 생긴 아이의 아래쪽에도 생기겠죠, 여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지금 얘는 티가 많이 안 날 거지만, 이렇게 한 번 더 쓸어서 맨 위에 있는 콜라보의 아래쪽 용암을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양쪽에 이렇게 조금 넣어주시고, 빠진 부분은 이렇게 나는 다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나중에 보시면 또 이제 티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지금 우리 티풀 그렸던 부분 있죠? 큰 부분은 이렇게 스마일의 형태로 살짝만 선을 이렇게 실선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살짝만. 이렇게 조금씩만 넣어주시고, 얘를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제 곡선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리고 양쪽은 샤프하게 조금씩 쓸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야 이렇게 회전하면서 굴곡이 조금씩 생겨서 입체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좀 어중간하거나 좀 작은 것들 있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찰필 끝에 보면은 이렇게 까맣게 시커멓게 많이 묻어 있어서 얘들로 이렇게 조금씩만 한쪽으로 색을 칠해주시면 얘들도 생겨요. 이렇게 입체감이. 그래서 그냥 냅두면 이제 딱 하얗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다 하시면 이제 이렇게 작은 부분들은 이제 콕콕 찍어서 조금씩 조금씩 넣어주시고 부자연스러운 뭉쳐있는 부분들도 조금씩 블렌딩해서 자연스럽게 펴주세요. 그리고 이런 너무 하얀 부분도 이렇게 묻어있는 걸로 쓸어주셔도 되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여기 지금 저는 맨 처음에 그렸던 이 테두리 부분 있죠? 이 테두리 부분에 이제 명암 놓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튀어나온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연필선을 넣어서 따라서 한번 쓸어줄게요. 너무 너저분한 게 저는 별로 안 좋아서 한 번 더 선을 넣고 얘를 따라서 이렇게 그림자 효과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티가 뭐 많이 나고 안 나고는 다 개인 차이가 있기는 한데 나는 좀 더 넓게 넣고 싶다 하시면 더 넓게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다 하신 분들은 이제 진짜 마지막인 사인, 본인 사인 하나씩 여기다가 빈 공간 있죠? 이렇게 티풀 큰 곳 있으면은 이런 데다가 넣으셔도 되고 콜라보 두꺼운 부분이나 보통 저는 이제 이렇게 바깥 라인에다가 넣기는 하는데 내가 원하는 곳에 넣으시면 돼요.